자, 오늘은 수학 공식 해설, 개념 원리, 확률 분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즉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죠? 이항 분포에서 독립시행에 의한 확률은 이항 분포라고 했고, 그때는 연속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변수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이항 분포고, 연속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그럼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우선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fx가 2kx다. 범위는 0에서 x가 1이다. 그러면 2분의 1에서부터 x가 1 사이 있을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이 있죠. 그죠? 특징은 확률 밀도 함수는 0보다 항상 커야 되고, 그렇죠?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부분의 면적이 항상 1이 돼야 되고, 그렇죠? 주어진 면적이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0과 1 사이에서 면적을 구했을 때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적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적분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이게 전체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이 함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 조금 이따 하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로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는 잘 보세요. 이 kx의 k는 상수니까 어쨌든 그래프가 k는 상수 양수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크죠, 그죠?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죠? 이게 y 이꼴 2kx가 되겠죠. 근데 0에서 1까지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 부분의 면적이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 어떻게 구합니까? 이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1이고, 그죠? 곱하기 높이는 얼마입니까? 1 대입하면 되니까 2k가 되겠죠, 그죠?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됩니까? 1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이게 지워지니까. 그래서 k가 1이 돼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러면 k가 1이니까 이때도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이때도 1이라는 얘기죠, 그죠? k가 1이니까 1일 때, 2가 되죠. 이 부분 2가 되겠죠, 2. 자, 그러면 2분의 1에서 1까지죠? 2분의 1까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쯤 있을 테고. 이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의 면적은 사실은 전체의 면적을 1로 봤을 때 이거는 4분의 1이죠, 그죠? 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니까. 그죠? 선분의 길이의 비는 면적의 제곱에 비례하죠. 따라서 요건 4분의 1, 요건 4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건 4분의 3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의 면적은 1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의 부분의 면적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 연속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함수 해보겠습니다. 적분에 의한 함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분. 자, 예를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kx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정의되어 있을 때 뭘 구해라? 0에서부터 x가 2분의 1 사이의 면적을 구해라.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선 그래프를 대략 그리면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1일 때 함수값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k. 1 대입하면 k죠, 그죠?
1에 대한 함수값은 k입니다. k. 1일 때 k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 2까지죠. 그죠? 1에서 2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k는 여기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kx는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0이 되죠. 또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되는데 이때 1일 때가 k가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0과 2분의 1까지 확률을 구하라 그런 문제인데, 우선 뭐부터 구해야 됩니까? k를 구해야 되죠. 그죠? k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봐야 되죠. 뭐 면적을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는 2죠. 그죠? 곱하기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k죠. 그죠? 이게 얼마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된다?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1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x가 되겠고 요거는 2-x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k가 1이 되는 겁니다. 1.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합니까? 0에서 2분의 1까지죠. 2분의 1까지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걸 적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분을 하려면 0에서 2분의 1까지 이걸 적분하면 되죠. 그죠? x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이 되고 0에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대입하면 8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분하지 말고 그대로 구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자, 2분의 1일 때 얼마죠? 2분의 1일 때 2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 면적으로 구하면 되죠. 그죠? 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에가 2분의 1이고 높이도 이때도 2분의 1이었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면적은, 즉 확률은 8분의 1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또 삼각형 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적분을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건 뭐냐? 이항분포는 B였죠. BNP였죠. 그죠? 이때 바이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 N은 시의 개수고 P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정규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죠. 노멀, 그죠? 평균과 표준 편차로 이렇게 써놓은 것을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죠?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그죠? 이런 형태로 생긴 함수를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죠? 이건 m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죠?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 x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m이 되고 m 좌우 대칭이죠, 그죠? 좌우 대칭. 이 그래프가 서로 대칭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때 시그마는 뭡니까?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 그죠? 여기서 m은 뭐죠? m은 평균이죠, 그죠?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에 의해서 탄생한 정규분포를 우리는 노멀 가로 열고 m과 시그마 이렇게 써놓으면 정규분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과 4에 제곱하면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4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이건 정규분포다라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M에서부터 X가 A 사이에 있을 확률.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이 바로 이 확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의 면적이 바로 확률이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적분으로 구하면 되죠. 그죠? M에서부터 A까지. 그렇죠? 뭐 fx, dx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m과 a라는 것은 m과 시그마라는 것은 어떤 자료 또는 어떤 통계의 표준 편차고 평균이죠. 그죠? 그런데 모든 자료보다 평균 다르고 표준 편차도 다 다르죠. 그렇죠? 따라서 일일이 다 적분을 해야 되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거 만만치가 않죠. 그죠? 그래서 도입한 것이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표준 정규분포. 여기서 평균을 1로 보고 표준 편차를 평균을 0으로 보고 표준 편차를 1로 본 이러한 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럼 표준 정규분포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수를 표준화시켜야 되죠. 그 표준시키는 방법이 이거 뭡니까? 바로 표준화 변수 Z인데 어떻게 되죠?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료에 표준편차 평균을 주면 그 값에서 빼서 Z를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Z를. 그래서 이 분포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0과 1의 제곱해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 이거에 의해서 이건 확률 밀도함수가 어떻게 되죠? 1이니까 루트 2파이분의 그죠?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그죠? 2분의 그죠? 2분의 z의 제곱이 되죠. 그죠? 요게 제 x-m x-m이 시그마 z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그래프는 정해져 있죠. 그죠? 이건 m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고 이건 뭐예요? 0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죠. 요게 x가 되고 요게 z가 되죠. 여기 0이 되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좌우대칭이 되는 요 0을 중심으로 z가 좌우대칭이 되는 그러한 분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우리가 z라고 한다면 이 부분의 면적을 일일이 다 구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 그 교과서나 참고서 맨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 표입니다. 그 표에 보면 z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p 0에서부터 z까지 해서 z값이 쭉 표현되어 있고 z값이 표현되어 있고 여기 뭐가 적혀 있습니까? 확률이 적혀 있습니다. 확률이. 그래서 이 표를 보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표에서는 표를 주든가 아니면 그 표에 해당되는 값을 주든가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선 표준 정규분포의 곡선의 유형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은 총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Y, Z, 그죠? Y, Z, Y, Z. X라고 해도 좋습니다. X. 그 다음에 이렇게 Y, X.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4가지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라. A가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이것부터 우선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편 정기분포 표에는 이것만 정해져 있죠. 요 Z값만 정해져 있죠. 오른쪽은 Z값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Z가 1이면 0에서 1까지, Z가 2면 2까지, Z가 1.4이면 1.3까지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0에서 Z가 어디까지? 요걸 뭐 A라고 한다면 A까지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요 부분의 면적이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자, 1번부터 구해볼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이 부분이죠, 그죠? 근데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오른쪽이 0.5, 왼쪽이 0.5죠. 모두가 0.5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적분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1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간이니까 이쪽이 0.5, 이쪽이 0.5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자, 1번 볼까요? 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면적을 구하려면 표현은 이 부분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저 부분 구하려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Z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는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0.5에서 뭘 뺍니까? 이 부분을 빼면 되죠, 그죠? 이 빨간 부분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거 뭡니까? P0에서부터 Z가 A까지를 빼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그죠? 이건 뭡니까? P가 Z가 A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0.5죠. 0.5. 이 부분 0.5니까 이거는 0.5에다가 더하기 이 부분의 변정은 표에 나와 있죠. 그죠? 0에서부터 Z가 A까지. 그렇죠?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0에서 A까지 해서 0에서 B까지 빼면 되죠. 그죠? 이건 뭐가 되죠? A에서 Z가 B까지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0에서 Z가 표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뭘 뺍니까? 여기서 빼기 0에서 A까지를 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저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자, P, A에서 Z가 B까지인데 이 부분은 음수로 표시되죠. 근데 우리가 확률은 음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P 0에서 Z A까지 구한 다음에 0에서 B까지 구해서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된다는 뜻이죠. 그죠? 요 A는 요로 간다면 요렇게 가면 요 A-가 된다면 이 부분의 면적이나 요 부분의 면적이 같으니까 그렇죠? 요걸 구해서 그렇죠? B하고 더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 정기분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확률 변수 예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확률 변수 Z가 그죠? 표준 정기분포에 따를 때 그죠? 따르고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Z가 있고 0에서 Z가 Z. 여러분 표에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Z가 0.5일 때, 1.0일 때, 1.5일 때, 2.0일 때 그때 0.1915 이때는 0.3413 이때는 0.4332 이때는 0.4772 자, 이렇게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해라. 첫 번째 Z가 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두 번째 Z가 0.5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3번 Z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네 번째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이걸 한번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2보다 크거나 같다 뜻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0이죠. 2는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으니까 이거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합니까? 0.5에서 이 부분을 빼면 되죠. 그죠? 이건 0.5에서 빼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0에서 2까지니까 0.4772이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0228이 되겠죠. 그죠? 자, 이번에 0.5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0.5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은 이렇게 구하죠. 그죠? 이거 0이니까 0.5는 여기쯤 있죠. 그죠? 이거 구하는 거 아닐까? 이거?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0.5에다 0.5 더하기 이 부분 구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은 0.5까지니까 0.1915가 돼서 결국은 0.6915가 된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1에서 2 사이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었죠. 이거 구하는 문제죠. 아까 이거 해봤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0에서 2 사이, 0에서 2까지 0.4772 0.4772에서 빼기 0에서 1까지를 빼면 되죠. 그죠? 0에서 1까지는 0.3413이 되겠죠. 4772에서 3413을 빼면 1 빼면 9가 되고 그렇죠? 6에서 빼면 5가 되고 7에서 빼면 3이 되고 1359가 되죠.
0.1359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정규 분포 20과 3의 제곱에서, 그죠? 이러한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20보다 크거나 같을, 20보다 적거나 같을입니다. 20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 20이 아니네. a보다 적거나 같을 확률과 x가 29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을 때 a를 구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정기분표죠. 평균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20이죠, 그죠? 평균이. 여기 평균입니다, 평균. 그런데 29는 20 여기서 있고 29 여기쯤 있겠죠, 그죠? 29보다 크거나 이 부분과 어떤 값보다 이게 a인데 a보다 작거나 이 부분의 면적이 같다. 당연히 같죠, 그죠? 같다는 얘기는 대칭이니까 20에서 29가 됐죠, 그죠? 그리고 20에서 또 9를 빼면 되죠, 그죠? a는 얼마가 됩니까? 1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a 더하기 29를 2로 나누면 이게 20이 되니까 이렇게 구해도 a는 11이 됩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제 4번입니다. 정규 분포 40과 10의 제곱에서 여기서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첫 번째 문제 25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0보다 적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두 번째 x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라. 이 두 가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표도 주어져 있습니다. 표는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1.5일 때 0.4332고 2.0일 때 0.4772이고 2.5일 때 z가 이 z값입니다. 확률이고 0.4938입니다. 자, 구해봐라.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평균이 얼마였죠? 40이었죠. 25는 어디 있습니까? 25는 여기 있겠고 40은 여기 있죠. 그죠? 이거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표준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표준화. 그래서 이거 구하기 어려우니까 표준화 시켰는데 표준화 변수가 뭐였죠? z는 시그마 분의 뭡니까? x 마이너스, 그죠? x 마이너스 평균이었죠. 그죠? 자, 그럼 그대로 씁니다. 25 마이너스 평균이 40이죠.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z로 바뀌고 40 마이너스 40을 갖다가 10으로 나누면 되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얼마죠? 네, 마이너스 1.5죠. 그죠?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z가 이거는 0이 되겠죠. 그죠? 이건 결국은 뭡니까? 0에서 z가 1.5까지죠. 그죠? 대칭성이 있으니까 1.5까지 얼마입니까? 0.4332가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는 좀 다르죠. 그죠? 요거는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60보다 40이 여기 있으면 60은 여기 있죠. 그죠? 이거 구하는 거죠. 그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보겠습니다. Z를 바꿉니다. 60에서 평균을 빼서 평균이 얼마였죠? 40이었죠. 40을 빼서 10으로 나누는 거죠. 이거는 Z가 2가 되죠. 그죠? 2. 자, 그러면 2가 된다. 이렇게 돼서 0에서 2가 여기 있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0.5에서 P, 0에서 Z가 2까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0.5에서 빼기 2까지 얼마입니까? 0.472죠. 0.4772이죠. 그죠? 빼면 0.0228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표준화시켜서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 표준 정규 분포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